인간의 생활이 아니에요. 자연의 변화를 이해를 해보자는 거지. 그 자연의 변화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요. 당연히 하늘에서 방사되는 10개의 천간이 지구에서 무슨 짓인가를 해요. 우리는 몰라요. 이 십간이 뭔지. 하지만 지구에서 반응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구에서 반응하는 요것이 명리적으로는 뭐냐면은 삼합이에요. 삼합이 혹 그러면 요 삼합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천간의 기운이 지지에서 하나의 기운, 하나의 천간의 기운이 지구에서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가는 과정, 요게 삼합인데, 그거를 기운이 출발해서 생왕묘, 그 세 단계를 거치면서 물질을 완성하고 물질이 마감되고, 물질을 완성하고 물질을 마감하고, 요게 10개가 계속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시작되고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시작되고 이러면 좋은데 안 그래요. 문제는 반드시 어떠한 기운이 마감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새로운 기운이 시작된다. 이런 건 없어요. 삼합이라는 거는 무지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삼합은. 이게 끝나면 저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끝나면 다른 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막 10개의 삼합이 무슨 실타래처럼 꼬이고 하여지고 하나는 풀어지고 하나는 꼬이고 하나는 풀어지고 하나는 꼬이고 막 이런 식이에요. 요게 한의학 쪽에서 쓰면은 경락, 맥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명리적으로 보면 물질을 만들어가는 과정. 즉 하늘의 기가 땅에 방사되고 그 땅에 방사된 기운에 의해서 땅에서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 맨날 내가 강의에도 이야기했던 시간이 공간을 만든다 이 개념이거든요.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질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사유축 삼합이다. 이렇게 되면 사화에서 열매를 만드는 운동을 출발해 가지고 신유술에서 다 만들어서 해자축에서 쓰고 마감하고 이런 게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시간이 있더란 거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동적으로 결론 물질을 만들어내더라. 근데 요 삼합이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 땅이 변화하는 거예요. 땅이. 하나는 땅이 변화해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12신살이라고 그래요. 12신살. 요런 건 12신살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요. 가장 보편적인 게 방위학이에요. 방위학. 삼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질을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는 방위, 땅의 변화,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삼합은 무조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물질뿐만 아니고 땅의 변화까지 포함된 거라지. 사실은 모든 것이라고 봐야지. 우리 삶의 모든 것.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 이게 홀더 정확한 표현이죠. 삶의 모든 것, 이것이 삼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이 삼합이 신자진,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한번 봐봐요. 인호술 봐봐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거는 이제 화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화삼합. 근데 정반대편에 수삼합이 있어요.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겹치는 곳이 두 곳이나 있어요. 꽤 많아요. 신유술 출발하는 여기도 겹치죠. 인묘진 마감하는
하나는 마감하고 하나는 출발하고 하나는 마감하고 하나는 출발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수화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목금을 돌리는데 요 수화의 삼합 자체도 이렇게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어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은 사오미에서만 이 화삼합의 특징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고, 신자진 수삼합은 해자 축에서만 그 수기운의 기운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고, 이런 거죠. 요 두 개가 수화가 정반대편 기운임에도 불구하고 삼합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엮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 네 개가 막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 이 자연의 물상, 땅의 변화, 기타 등등 막 이런 걸 만들어내요. 요 삼합이라는 게 예를 들어 신자진 삼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자진 끝난 사오미 요거를 겁제천 이렇게 불러요. 겁살, 제살, 천살 요런 식의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건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 겁제천, 겁살, 제살, 천살이라고 부르는데 요 기운 그게 실질적으로 땅의 변화라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요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번 적어봐요. 임자년, 임자월, 신사일, 시간 몰라요. 여자예요. 여기 연지가 자수니까 신자진이죠. 무조건 삼합은 연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신자진. 그러면은 신자진의 삼합 다음이 사오미 해가지고 사화가 겁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겁살이라는 뜻이 물질을 만든다고 그러면 삼합 과정에서 즉 신자진이라는 수라는 물질 어떤 거 품는 것. 뭘 품어? 목을 품는 것. 혹은 금을 품는 것. 이 품는 삼합, 신자진의 삼합 운동이 사화에서는 완벽하게 그 삼합을 벗어나 버려요. 즉 원래 물질로 만들고자 했던 수삼합을 벗어나 버려요. 왜? 사화에서는 육양으로 화기밖에 없기 때문에 무한, 확산, 분산 요 기능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요거는 물질적인 부분이고 이건 근데 만약 이게 이 방위적인 부분 혹은 땅의 변화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요 사화가 겁살로 이 여자는 요 일지공 37에서 45세 사이에 원래 있던 한국을 버리고 갑작스럽게 필리핀인가 여기를 가서 살게 돼요. 겁살 이 일지공 원국에 원팔자에 있는 사화의 시기 여기에 땅을 바꾸어서 해외로 가게 돼요. 요런 게 이 땅의 변화예요. 이게 인간이 쓰는 거지 뭐 우리가 일일이 그 땅이 1mm가 높아졌는데 1cm가 내려졌는지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느끼기에 땅의 변화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걸 가지고 또 공부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며 혹은 잠자리에 머리를 어디로 둘 것이며 그 개운하는 이 방향의 문을 어디로 열 것이며 절대로 열어두면 안 되는 방위가 어디며 공부하는 방위가 어디며 이런 게 이제 삼합을 12달로 나눠서 땅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요게 12신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명리상의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서너 가지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훗날에 저기 할 때 이야기해 줄게요. 당연히 해줄 부분이고 혹시나 집을 구입하는데 요 방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거를 알고 싶으면
미리 알고 싶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냥 재미삼아로 물어보지 말고 올해 뭐 집을 사야 되겠는데 요런 방향으로 집을 사는데 괜찮을까요? 뭐 이런 거는 따로 물어보시려면 물어보셔. 꼭 필요할 때. 그리고 훗날에 가면 그거 다 이야기해 줄 테니까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 현실화되는데 현실화되는 게 명리적으로 삼합이라고 부르고 요 삼합에는 물질, 방위 요 두 가지가 있다. 요거를 이해하는데 사실은 전부라고 이야기했죠. 나중에 뭐 한의적으로 경락이니 뭐 이렇게 질병이니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게 이게 사실은 삼합이에요. 요 삼합의 길이가 똑같답니다. 이게 삼합의 길이, 요 삼합의 길이가 육체적으로 보면 그 경락인지 맥인지 이런 게 길이가 똑같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신기하게도 그렇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리가 아니고 한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요놈게 네 개의 삼합이 막 얽히고 설키고 입체적으로 막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요. 각 계절마다. 각 시시각각. 이렇게 막 시시각각 꼬여 있는 요 삼합들이 운동하면서 이 몸의 그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럼 어디인가 이 변화가 뒤틀리게 되면 그게 질병이에요. 근데 난 몰라요. 단지 삼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막 입체적으로 풀어내라고 그러면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게 질병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뭐 한의 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삼합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직업이 한의사이면도 삼합이 뭔지도 모른답니다. 웃기더라고.